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승부패 42회차 여자 월드컵의 아마 마지막 회차가 될 것 같은데요. 16강을 조기 확정한 팀들도 있고 예상외로 혼전이 펼쳐지는 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조별리그 3라운드 경기 16강 진출팀이 가려지게 되겠죠. 네, 첫 번째 경기는 코스타리카와 잠비아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코스타리카의 승무가 예상이 되는데 두 팀 모두 2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죠. 이 동기부여면에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두 팀 모두 이 득점을 위해서 라인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코스타리카는 일본과 스페인을 상대로 라인을 내려서 이 실리적인 운영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고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격 찬스를 막아내긴 했죠. 하지만 공격 과정은 워낙 좋지 못하니 슈팅 찬스가 나지 못했습니다. 반면 직전 스페인전에서 잠비아는 이 공격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이 종종 보였었고 이 수비 불안은 이어졌지만 공격 찬스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득점력은 좀 부재했죠. 이번 대회의 전체적인 전력은 코스타리카 좀 우세해 보이는데 이 코스타리카가 수비적으로 나선 경기가 많았고 공격력이 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기에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코스타리카의 승무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일본과 스페인 경기인데 이번 경기 일본의 패배가 예상되는데 일본은 잠비아와 코스타리카에게 연승 거두며 16강을 조기에 진출을 확정을 했습니다. 잉글랜드와의 평가전부터 가동했던 이 3-4-3 포메이션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죠. 최근 평가전에서 캐나다를 3-0으로 잡아내긴 했지만 미국과 덴마크에게 0-1로 패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에게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죠. 전체적으로 피지컬에 밀리는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본입니다. 이 스페인 역시 연승을 거두며 16강 진출을 확정을 했었고요. 특히 두 경기 합쳐서 70개에 가까운 슈팅을 시도했을 정도로 매우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줬죠. 평가전에서도 미국, 덴마크 등 강팀들을 꺾었고 지금 폼이 가장 좋은 팀들 중 하나입니다. 두 팀 모두 16강 진출이 확정되긴 했지만 아직 1위가 결정나지 않았기에 이 큰 폭의 로테이션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력이 더 강하고 최근 폼이 더 좋았던 이 스페인의 우세가 예상이 되죠. 일본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일랜드와 나이지리아의 경기인데 아일랜드는 연패 기록하며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캐나다전에서는 코너킥을 직접 득점으로 연기해 선제골을 기록을 했는데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고 역전을 당했죠. 호주에 비해 공격력이 강했던 캐나다를 상대로 버거워했던 모습입니다. 역습 상황에서의 결정력도 만족스럽지 못했죠. 탈락이 확정된 만큼 마지막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본인들의 스타일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이지리아는 이 호주를 잡아내면서 16강 진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주도권을 계속 내주며 28개의 슈팅을 허용하고 2실점을 했지만 찾아온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며 3득점을 기록을 했죠. 이 수비 조직력이 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역습으로 올라가는 능력과 선수 개개인의 득점력은 우수한 팀이죠. 아일랜드에 비해서는 공격 의지가 강하기에 이 경기에서는 이 나이지리아가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격 퀄리티 차이로 나이지리아가 우세할 경기인데 이 아일랜드가 수비적인 운영으로는 또 같은 팀인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죠. 아일랜드의 무패 예상을 합니다. 네 번째 경기 캐나다와 호주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캐나다의 무패 예상하는데요. 지난 경기 아일랜드 잡아내면서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캐나다입니다. 아일랜드 상대로 선제골을 허용했는데 역전에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다만 아일랜드에게도 많은 기회를 허용하면서 이 뒷공간 침투에 대해서는 약했습니다. 아일랜드의 결정력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죠. 평균적인 전력이 좋은 팀인 것은 맞지만 이 섣불리 승리 예측을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흔들리는 변수가 많은 게 캐나다입니다. 호주는 나이지리아에 패하면서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많은 슈팅을 시도하면서 2득점이라 기록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고 수비 집중력 부재로 많은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했죠.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부상 때문에 지난 두 경기 출정하지 못했던 이 샘 커의 복귀가 기대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 커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팀의 전력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죠. 다만 부상에서 아직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커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미지수죠. 평균 전력은 캐나다가 좋지만 호주가 홈에서 무기력해 패하면서 탈락할 가능성도 매우 적어 보입니다. 커의 출전도 예정되어 있기에 팀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홈 경기라는 점, 커의 복귀를 변수로 이 경기 캐나다의 무패 예상을 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베트남과 네덜란드 경기인데 이번 경기 베트남 패배가 예상이 되죠. 미국과 포르투갈에 연패하면서 세계 축구와의 격차를 실감을 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압도적인 차이로 패했죠. 미국전에서는 단 하나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포르투갈전은 단 한 개의 유효 슈팅에 그쳤습니다. 네덜란드는 포르투갈보다도 전력이 좋은 팀이기에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네덜란드는 미국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죠. 조 1위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기에 이번 경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 전력 차이가 너무 크죠. 베트남의 패 예상합니다. 포르투갈과 미국 경기 여섯 번째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포르투갈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포르투갈 베트남 잡으면 16강 진출의 희망은 살렸는데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16강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하지만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도 공격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 경기도 매우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죠. 수비력은 좋지만 이 세밀한 공격 작업에서는 아직 최고 수준의 팀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네덜란드와 비기면서 조 1위를 위해서는 이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죠. 다만 지난 네덜란드전처럼 주도권에는 굳이 집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점유율로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는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그 경기를 이기는 걸 즐기는 팀이 바로 미국이죠. 포르투갈이 역습 한 방으로 득점을 노려하지만 미국은 주도권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득점이 급한 포르투갈이 공격을 시도하다 미국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포르투갈의 패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IT와 덴마크 경기인데 IT는 지난 중국전도 패하면서 탈락이 확정이 됐죠. 그래도 중국과는 엇비슷한 경기력을 보였고 잉글랜드의 공격도 어느 정도 잘 막아내는 등 나름 저력을 보여줬던 대회였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 덴마크가 굉장히 뛰어난 피지컬을 가진 팀이기에 피지컬적인 공격에는 어떤 대응을 할지가 관건이죠. 덴마크는 잉글랜드에게 석패하면서 16강 진출을 위해서 이번 경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난 경기에 패하긴 했지만 골대를 2번이나 맞추는 등 불운한 면도 있었기에 경기력적으로는 IT에게 많이 앞서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비가 매우 단단한 팀이기에 한순간에 역습을 허용해 무너질 가능성도 별로 없죠. 전력과 최근 경기력 차이, IT의 패가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 중국과 잉글랜드 경기인데 이 경기에 중국의 무패가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은 지난 IT와의 경기에서 이른 시간 생긴 퇴장 변수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다만 다음 경기 주전 미드필더 없이 경기를 치르는 것이 악재가 됐지만 교체 투입됐던 대체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인 만큼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지난 덴마크와의 경기 1대0 신승을 거뒀죠. 점유율은 압도적이었지만 그만큼의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주전 미드필더 왈시 선수가 이른 시간 부상을 당하면 안 그래도 부상으로 주요 선수들이 낙마한 가운데 전력이 더욱 약화가 됐죠. 많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는 전력이 강한 잉글랜드이긴 하지만 계속 생긴 이 공격의 세밀함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이 경기 중국의 무패 가능성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남아공과 이탈리아의 경기입니다. 남아공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죠. 상대적으로 전력이 우세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며 16강 희망을 살려냈습니다. 다만 주전 중앙 미드필더가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를 겪었죠. 또한 기록한 2득점 모두 상대 수비의 집중력이 떨어진 틈을 타 기록한 득점이라 공격력이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5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코너킥에서만 3골을 내주면서 무너졌죠. 다만 이번 상대의 남아공의 신장은 스웨덴에 비해서는 뒤처지는 만큼 지난 경기만큼 수비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적죠. 다만 지난 경기에서 워낙 많은 실점을 내주며 패했기에 처진 분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킬지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다만 부상 변수가 있는 만큼 극복하기 어려울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죠. 남아공의 패 예상을 합니다. 10번째 경기는 아르헨티나와 스웨덴의 경기인데요. 아르헨티나는 지난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였습니다. 수비 집중력 결여로 빠르게 2실점을 했지만 70분 이후 2골을 따라붙는 저력을 보여줬죠. 분위기를 잡고 몰아치는 데 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다만 무너졌던 수비를 어떻게 다시 정비하느냐가 승부의 키죠. 스웨덴은 지난 이탈리아전에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압도적인 피지컬 바탕으로 대량 득점을 터뜨렸죠. 이번 상대인 아르헨티나도 피지컬적인 강점인 팀은 아닌 만큼 높이를 활용한 세트피스 득점을 충분히 노릴 수 있죠. 다만 이번 경기 스웨덴 입장에서는 대패만 하지 않는다면 1위 수성에 문제가 없는 경기인 만큼 이 후보 위주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죠. 또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기에 매우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11번째 경기 자메이카와 브라질 경기인데 자메이카는 지난 파나마의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사상 첫 월드컵 승리를 기록을 했죠. 1승 1무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이 프랑스가 파나마를 잡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브라질전 무승부 이상의 결과가 필요하죠. 무승부를 위한 프랑스전처럼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브라질은 지난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석패를 했는데 기회는 엇비슷하게 만들었으나 결정적인 찬스를 2번이나 놓치면서 패했죠. 그래도 기회를 만드는 능력에는 문제가 없기에 득점만 침착하게 잘 해준다면 이 자메이카의 수비는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 경기는 자메이카의 패, 이변 없이 패 예상이 됩니다. 12번째 경기 파나마와 프랑스 경기인데 파나마는 지난 자메이카전도 패하면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이 됐죠. 이 조에서 압도적인 약체로 이 다른 팀과의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실감했습니다. 상대는 피파 랭킹 5위인 프랑스이기에 이번 경기도 어려운 경기가 되겠죠. 프랑스는 지난 브라질전에서 승리하며 16강 진출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했죠. 상대 파나마의 전력이 워낙 약하기에 이번 경기에서 조 1위 수성을 위해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메이카에게 고전하면 무승부를 거둔 안 좋은 기억이 있지만 자메이카와 파나마의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 경기 파나마의 패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이 한국과 독일 경기인데 이 경기 마치고 저희가 올려드리냐고 좀 영상이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 한국과 독일 무패 예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모로코와의 경기에서도 이른 시간 실점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죠. 수비는 이번 경기 역시 초반에 흔들리며 실점을 했고 후반 전술 변화를 가져가며 많은 공격을 시도했는데 이 세밀한 부족으로 전혀 찬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킥미스가 너무나 많아서 공격 작업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죠. 현실적으로 좋은 경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경기가 치러지지 않았는데 독일이 16강 조기 확정을 하게 된다면 콜롬비아 상대로 이겨서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마지막 경기 분전을 펼치면서 혹시 무승부 가능성 정도는 좀 예상을 해보는 게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로코와 콜롬비아 경기인데 모로코는 한국에게 승리하면 16강 진출 희망을 살리긴 했죠. 이른 시간 크로스 상황에서 선제 득점 이후 잘 버텨내면서 월드컵 첫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독일에게 대량 실점하며 골득실에서 뒤처지기에 이번 경기 콜롬비아 상대로 승리하지 않는다면 16강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콜롬비아는 한국과 달리 이 카이스도는 매우 빠르고 저돌적인 공격수가 있기에 이 선수를 어떻게 막아낼지가 경기의 포인트가 되겠죠. 저희가 아직 독일과 콜롬비아의 경기까지 마치고 나서 올리게 되면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이 독일과 콜롬비아의 경기를 보진 못했지만 앞서 보여줬던 콜롬비아의 전력이라면 모로코를 상대로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회차 최종픽입니다. 첫 번째 경기 코스타리카의 승무, 두 번째 경기 일본의 패, 세 번째 경기 아일랜드의 무패, 네 번째 경기 캐나다의 무패, 다섯 번째 경기 베트남의 패, 여섯 번째 경기 포르투갈의 패, 일곱 번째 경기 하이티의 패, 여덟 번째 경기 중국의 무패, 아홉 번째 경기 남아공의 패, 열 번째 경기 아르헨티나의 승패, 11번째 경기 자메이카의 패, 12번째 경기 파나마의 패, 13번째 경기 한국의 무패, 14번째 경기 모로코의 패,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영상이 좀 늦어진 점 구독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이제 J리그와 K리그 회차로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승무패 회차 그리고 K리그 프로토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